45 TDI 모델이 좀 더 많이 시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50 TDI는 사실 처음 타보는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딱 5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내가 조금 그래도 가속하는 거에 비중을 좀 더 두고 싶어 라고 하신다, 그러면 숫자가 높은 차량을 꼭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량의 재미, 운전 재미라는 거를 진짜 확실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A7 5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일단 이 A7 차량 아우디에서 2010년부터 생산 중인 준대형급 패스트팩 쿠페형 세단입니다. 이 보통 패스트팩 하면 뒷유리랑 트렁크 이렇게 전체가 한꺼번에 열리는 모델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측면부 쪽 디자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차량의 지붕 그리고 뒷유리의 각이 뚜렷하지 않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각을 이룬 이 디자인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 패스트백 디자인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7 차량 차량의 특성을 보면 기존에 시승했던 A6와 A8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체 사이즈만 보면 A6 모델이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이 A7 차량이 좀 더 큰데, 그렇다고 해서 A8 차량의 쿠페형 모델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A6의 쿠페형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 A6랑 플랫폼도 공유를 하고 있고 실내 인테리어 부분도 좀 많은 부분을 좀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7 차량의 경쟁차종 벤츠 CLS, 그리고 마세라티 기블리, 그리고 BMW의 6 시리즈 GT 이렇게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작년 판매량만 보면 벤츠 CLS의 판매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BMW 6 시리즈 GT, 그리고 현재 시승하고 있는 아우디 A7 이 차량의 판매량이 쭉 따라오고 있는데, 아우디 차량을 시승하면서 이제 판매량을 이렇게 좀 저도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벤츠 판매량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이 벤츠가 가격대도 조금 비싸고 해서 사실은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차종이 아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당연히 이제 차량 트림도 낮은 트림도 출시가 많이 되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좀 낮아진 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벤츠 차량의 판매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벤츠는 S클래스부터입니다.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A7 차량 공식 명칭은 A7 5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의 판매 가격은 1억 34만원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45 TDI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이 50 TDI 모델보다 한 950만원 정도가 더 저렴합니다.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0 TDI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파워트레인, 일단 엔진은 3.0L V6 디젤 터보 직분사 엔진, 변속기는 8단 팁트로닉, 여기에 4륜 구동 시스템인 쿼트로 시스템이 기본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 63.2kg 포스미터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기존에 시승했던 45 TDI 모델 가속 성능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만 봤을 때 이 50 TDI 모델 이
파워트레인 성능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파워트레인 성능 공식적인 수치를 좀 보면 제로백이 5.7초고요 최고 속도는 250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공차 중량은 2톤 수준이고요 여기에 복합연비 10.6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속 80도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시승 차량의 서스펜션 구조 전륜, 후륜,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승차감으로 변경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고 오우 여기도 하나 여기 둘 일단 기본적인 승차감 세팅은 부드럽습니다. 직전에 세단형 모델들을 시승을 좀 했었는데 A6 차량이랑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승차감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좀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유리가 어쿠스틱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에 AA 차량 어쿠스틱 클라이메이트 뭐 유리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어쿠스틱은 방음에 조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음 부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승차감 모드로 했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부드럽다고 해서 상하 바운싱을 과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널뛰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부드러움이 있지만 이 방지턱을 타고 넘어갔을 때 약간의 그 단단함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뭐 직전에 A6랑 거의 비슷한 승차감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이 세팅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차량의 거동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서 약간 이 상하 바운싱을 허용하면 승차감 쪽으로는 그래 편안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속주행 했을 때 안정감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 차량의 세팅을 보면 고속주행 안정감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 와중에서도 부드러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승차감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이 변속기는 우측으로 밀면 수동 제어가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다운시프트 내리고 와 차가 진짜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방지턱 어우 다이나믹 모드로 변경했을 때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준 것 같은데 이 바운싱을 했을 때 이 스트로크 자체를 좀 짧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단단함을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이 달릴 때 재미는 충분히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직전에 A5 모델을 제가 시승했을 때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A7 모델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A5 모델은 그냥 단순히 단단함이 기초로 깔려 있어서 승차감적으로 나가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승차감 모드로 놨을 때와 다이나믹 모드로 놨을 때 그 구분점은 확실하기 때문에 달리거나 뭐 승차감을 조금 좋게 부드럽게 가지고 가고 싶을 때 그 세팅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세팅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45 TDI 모델만 이 가속 성능을 어떻게 보면 좀 테스트를 많이 했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50 TDI거든요. 이 50 TDI 이 수치상으로 봐도 최고 출력이나 최대 토크 부분의 수치가 높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가속력 부분에서는 상당한 가속력을 뽑아줍니다. 거기에다가 고속에서 연속된 코너를 만났을 때도 차량 굉장히 뉴트럴하게 이 코너를 빠져나가는 이런 모션까지 만들어주고 고속주행 안정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만족감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기존에 시승했던 차량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A5는 약간 단단한 승차감으로 인해서 달릴 때 재밌었거든요. 대신에 승차감 쪽으로는 조금 아쉬웠는데
반대로 A6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고 편안하고 정말 비즈니스 세단처럼 이 부드러운 주행을 할 때 딱 어울리는 차였어요. 그래서 A6랑 A5랑 섞어놓은 기분이에요. 그게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이렇게 딱 구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A7이 가장 달릴 때가 좀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뭐 대략적인 실내 옵션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 보이는 계기판, 아우디에서 항상 쓰고 있는 12.3인치 버추얼 콕핏 플러스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온도, 그리고 연료 게이지, 그리고 상단에 경고등 디스플레이 창, 이렇게 나눠진 거 보니까 구성은 A6, A8 모델이랑 똑같고요. 지금 이제 세단율을 어떻게 보면 A7을 시승하면서 거의 다 이제 시승을 한 건데, 물론 엔진 트림은 조금씩 시승 안 한 모델이 있긴 하지만 A5 이하부터는 이 좌우에 있는 온도 게이지랑 연료 게이지, 상단에 경고등 디스플레이 창이 빠져 있고, 통합적으로 이 버추얼 콕핏 플러스 이 내부에서 시스템이 이렇게 확인이 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띠는 것 같고요. A6 이상 모델부터는 이 경고등 디스플레이, 좌우 온도, 연료 게이지가 별도로 빠져 있는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좌측에는 램프류 조작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직전에 시승했던 A6 그리고 A8 모델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A5 이하 모델부터는 다이얼식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이얼식 스위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작감도 그렇고 사용감도 나쁘지는 않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드라이트는 요즘에 오토로 해놓고 거의 스위치를 조작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사용을 하진 않지만 이 버튼식 심플한 디자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다이얼식은 좀 복잡하긴 해요. 여기 보면.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도 수납함을 해놨네요. 하단에 이 수납함이 마련을 해놨는데, 이 수납함 상당히 유용하게 씁니다. 이 크기는 작은데 깊이감이 좀 있어서 핸드폰이나 지갑 넣을 때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크기는 기존에 시승했던 아우디 모델들이랑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촉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쪽에는 사실상 여태까지 시승해봤지만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안쪽 보니까 짧은 컬럼이 좀 빠져 있는데, 이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거기에다가 레인 어시스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고요. 이 실내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보면 요거는 이제 피아노 블랙, 이제 하이그로시 패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웬만한 아우디 차량의 기본적인 이 스펙인 것 같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 상단 인레이 쪽을 바꿔서 이제 모델 트림을 좀 나눠 놓는 이런 방식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레이는 내추럴 파인 그레인 버치 인레이 이렇게 써놨는데, 약간은 나무 무늬, 그래서 나무 무늬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올드해 보이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약간 차라리 피아노 블랙으로 마감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좋은 걸로 카본으로 마감한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스타일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여기 보이는 디스플레이, 상단은 10.1인치, 하단은 8.6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시승했던 아우디 차량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것도 A5 2R 모델은 이 하단 디스플레이는 또 빠져요. A6 모델부터 듀얼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작동 방식은 햅틱 피드백이라 그래서 약간의 압력이 들어가면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상단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아우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MMI 시스템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시스템의 장점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어가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장점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마 시트가 기존에 시승했던 A8 모델만 적용이 돼 있었는데, 이 친구도 아무래도 차량 그레이드가 좀 있다 보니까 마사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번 A8 차량에서도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설명을 드렸지만,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걸 감안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괜찮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안마의자랑 비교하면 조금은 아쉽습니다. 강도 부분 면에서.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은 직전에 시승했던 아우디 차량들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거는 없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A6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이 버클 쪽에도 램프가 들어왔던, 근데 이 A7 차량도 이 버클 쪽에도 램프가 들어옵니다. 이건 좀 편하더라고요, 밤에.
그거 말고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기존에 시승했던 아우디 차량이랑 똑같습니다. 그 하단에는 에어컨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지금 포전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좀 이따가 2열 시트도 설명을 하겠지만 1열도 좌우 독립으로 온도 설정을 개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컨트롤 패널에서 1열의 통풍, 열선, 그리고 방향제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스티어링 1 열선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안 한 거, 여기 이쪽 보면 이 약간 트렁크 라인의 상하 이런 표시로 아이콘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이 스포일러가 가변식 스포일러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수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오면서 좀 써봤는데 실내에서는 안 보입니다.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쉬운데, 기본적으로 속도가 한 120km 이상 넘어가면 자동으로 스포일러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단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 그리고 주차 관련 카메라 조작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전자식 변속 레버, 밑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성은 직전에 시승했던 A6 그리고 A8 그리고 뭐 SUV 쪽에는 Q8, Q7,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이 구성은. 그리고 그 하나는 이제 센터 콘솔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안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USB 타입C 포트로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우디 차량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인데, 센터 콘솔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이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차량 등급이 좀 있다 보니까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시승했던 A8 차량만큼은 아닌데 16개의 스피커, 뭐 705W급 우퍼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지난번에 A8 뱅앤올uf슨 스피커, 물론 이 A7 차량보다는 좀 좋은 그레이드의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 참 그래도 트위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면 트위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트위터를 좀 해주는 것도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보다는 좀 낫습니다. 하지만 그 상급 트림에 적용된 A8에 적용된 뱅앤올uf슨 시스템보다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고요, 그냥 썬루프입니다. 이거가 처음에 탔을 때 파노라마 썬루프인 줄 알았는데, 이 글라스가 2열 시트까지 연장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의 대략적인 옵션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도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NSF 버튼을 누르면 현재 속도로 일단 설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속도를, 이 도로가 70입니다. 칼럼 올려서 70으로 맞추고, 랜 어시스트는 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뭐 이 기능은 지난번 아우디 차량들에서 항상 써봤던 기능이라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장점일 것 같고, 앞차가 빠지거나 들어왔을 때 그때 대응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차량을 이동을 했고 가속을 하겠죠. 쭉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죠. 앞차가 이제 쓰고 있고, 저는 특별히 여기서 한번 끼어들어 볼게요. 우측으로 이렇게 끼어들어서 가속하고, 앞에 차 있죠. 브레이크 밟고, 이런 대응 부분은 상당히 부드럽게 잘 해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모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출발하죠. 자, 가고, 지난번 Q7 차량에서도 언급을 잠깐 했지만, 이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차량이 이제 악셀레이터나 뭐 다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잘 따라가고, 그리고 잘 정지를 하고, 그러니까 가속과 감속을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데, 지금처럼 이 신호가 좀 길게 오래 대기하는 경우는 이 악셀레이터를 살짝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차량이 이제 앞으로 쭉 나갑니다. 좀 피하고, 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참, 이런 부분을 참 대응을 잘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이나믹으로 놓으면 어느 정도 이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게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승차감 쪽으로는 조금은 튀는 스타일을 만들어줘요. 근데 달릴 땐 좋아요, 이게. 자, 앞차 끼어들었죠. 감속을 하고, 자, 또 끼어들죠.
또 검속을 하고, 그러면 차량의 단계를 2단계, 1단계로 한번 놓고 달려볼게요. 잡자 빠졌죠. 잘 따라가죠. 여기서 저도 한번 끼어들어 볼게요. 끼어들고 차가 없죠. 가속하고, 가속 쭉 빼고 잘 따라가죠. 그 다음에 깜빡이 켜고 다시 들어가고, 또 잡겠죠. 앞에 잡고 브레이크 밟고, 이런 부분 참 대응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는 괜찮은 편입니다. 적응이 되면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A7 50 TDI 모델 가속감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하고요. 전자식 변속기는 우측으로 밀면 수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풀악셀, 이게 한 5,000 rpm 언저리 가니까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야, 속도는 진짜 우와. 직전에 45 TDI 모델을 시승을 많이 해봤었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50 TDI 모델이 이 터널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나왔을 때의 속도가 대략 15km 정도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가속력 부분에서는 상당한 가속력을 보여주고요. 무엇보다도 이 다이나믹 모드로 놨을 때 차량의 거동, 이 고속주행 안정감, 이 부분도 상당히 장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 국산 차종들이랑 조금 비교를 하자면 이 디젤 엔진의 특성상 초반에 풀악셀을 전개할 때 약간의 딜레이는 발생이 되는데 그 딜레이 발생폭이 상당히 적어요. 밟으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풀악셀 전개하면 바로 튀어나가거나 이런 모션을 만들어 주자면, 이 친구는 그래도 그 가솔린 모델처럼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잘 살려놨어요. 그래서 가속감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와, 근데 진짜 50 TDI 이 디젤 엔진 가지고 이렇게 가속력을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정말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방지턱 구간에서도 이 승차감, 그리고 자동, 다이나믹,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오히려 승차감이랑 자동보다는 다이나믹으로 일단은 세팅을 해놓고 이 주행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주행 안정감도, 이 차량 모션 자체도 조금 더 잡아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 그냥 다니는 게 가장 편한 주행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오! 브레이크! RPM을 올린 상태에서의 이 가속력은 좀 더 좋습니다. 차가 튀어나가는 이런 성질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가속감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장점은 제동 성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 제동 성능을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제동 성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우디 차량들이 기본적으로 이 제동 성능 시스템 자체가 좋기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고 스무스하게 이 제동을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도 조금씩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동 부분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차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기존의 아우디 차량이랑 동일하게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는 기분이라 차량을 정말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행씬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외관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A7 차량 등급으로 보면 기존에 시승했던 A6와 AA 차량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면 디자인의 틀은 기존의 아우디 차량들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그 디자인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존 1세대 모델이랑 다른 부분, 전면 쪽 보시면 그릴 라인의 크롭 라인이 좀 많이 줄어든, 그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A7 차량의 램프 구성, 기본적으로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다이나믹 턴 시그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저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사용할 때 그 전면에 비춰지는 그 빛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헤드라이트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A8 모델 시승에서도 좀 사용을 해봤지만 일반 도심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반대쪽에 차가 없을 때, 그리고 빛이 없을 때 70km 이상의 속도, 실제로 써보면 한 65km 이상의 속도에서도 작동을 하는데 실제로 작동하면 상당히 밝습니다. 이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측면 쪽 보시면 A7만의 전형적인 4도어 쿠페형 스타일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 이 라인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직전에 시승했던 A6 차량과 차량 크기를 비교해 보면 전고는 낮고 전폭과 전장은 훨씬 깁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사실 옆에서 봐도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이는 휠 타이어, 일단 브리지스톤의 255mm 20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휠 같은 경우는 5 더블암 스타일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A5에 적용된 디자인 휠과 똑같습니다. 인치만 달라요. A5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휠은 그렇게 디자인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만족감은 좀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쪽에 보이는 S라인 배지, 이 차량도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사실 운전했을 때 크기로 보면 조금은 작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안쪽에 이 사각지대 경부가 활발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어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일단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은 주먹 원래 2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 지금 시트 포지션이 시동을 끄니까 이제 후석 쪽으로 좀 밀려서 이런 거거든요.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무릎 공간은 그래서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은 제가 이렇게 딱 앉으니까 머리가 딱 닿는데 저보다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앉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머리카락에 닿지 머리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패스트팩 디자인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머리 공간은 뭐 차량 특성을 감안하면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 후석 승객을 위한 옵션은 아무래도 이 차량이 4존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B필러 라인에도 송풍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후면 쪽에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4존이기 때문에 좌우 독립으로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USB Type-C 포트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암레스트는 기본적으로 폭이 좀 넓은 편이라서 이 좌우에 앉은 승객이 팔을 올려놔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돌출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사실상 가운데는 승객을 태우기는 조금 공간적으로 아쉽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면 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LED 테일라이트 그리고 다이나믹 턴 시그널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쪽 램프 디자인도 그렇지만 후면 쪽 램프 디자인도 상당히 이쁩니다. 이 부분은 아우디 차량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은데 이제 빛을 다루는 기술은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 쪽 디자인에서 가장 특징, 바로 이 스포일러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동은 120km 이상의 속도에서 자동으로 가변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수동으로도 이렇게 스포일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기능적으로 좋은 건가? 근데 뒤에 이렇게 날개가 올라오니까 그래도 뒷모습은 좀 이쁘네요.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이 배기구, 배기구 아닙니다. 실제 배기구는 안쪽에 숨겨져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 이 디자인 트렌드 자체가 이 아우디 차량은 배기구를 안쪽으로 이제 숨기는 타입인데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트렁크 사이즈는 535리터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트렁크 형량이 500리터가 넘어가면 공간적인 면에서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뭐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유리가 전체로 열리기 때문에 2열 시트까지 폴딩을 하면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디 A7 50 TDI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하자면 일단 파워트레인 쪽 가속감 부분에서는 지난번 45 TDI 모델도
이 성능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 50 TDI 모델도 역시 가속감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승차감 그리고 고속주행 안정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A7 50 TDI 모델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괜찮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동 성능도 반복된 테스트를 진행을 해도 동일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옵션 그리고 구성 이런 것들은 기존의 아우디 차량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도 충실하고 사용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실내 옵션 부분에서는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간, 사실 뭐 디자인 특성상 2열의 헤드 공간은 조금 아쉽지만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조금 손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우디 A7 50 TDI 모델을 간략하게 시승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